네, 2011년 1-2문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현재 제가 이제 조금씩 쓰고 있는 기출문제 해설집 화면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확정된 원고가 아니고요. 약간 이제 오타하고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 그것까지 다 하고 요 동영상을 책에다 올리려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초록을 먼저 받고 약간 미비하지만 중간에 이제 오타 같은 건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그 본론적인 이제 해설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1-2 보시게 되면 그 대학 진학을 선택한 학생의 선택 기준을 해서 그 비용 편익 분석으로 하라라는 거는요. 이거는 대놓고 이제 현재가치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주석에 달아놨습니다. 여기 현재가치법. 자,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주셨고 그 편익과 비용 했는데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책마다 간접 비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여기처럼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자세히 구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해서 25점이라는 적지 않은 배점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소득 연령 곡선 혹은 뭐 임금 연령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책마다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편집본도 여기는 연령 임금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엔 소득으로 바꿀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 지금 그림이 이제 그 전혀 상관이 없는 제목인데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본책에서는 없어질 거니까요. 좀 무시하시고 일단 내용 위주로 좀 들어주시면 그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은 특이하게 이 마이너스 영역이 나와요. 여기 주석 9번 보시게 되면은 음의 영역까지도 표시해야 되는 몇 개 안 되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 원점 기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 원점은 태어나는 시점이고요. 여기 18세에서 22세는 이게 서양에서 만든 모형이고 만 나이로 그쪽에서 계산하고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휴학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8세부터 22세까지 스트레이트로 4년을 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고졸로서 얻어가는 소득이나 임금 곡선은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해서는 이때부터 스타트해서 요놈도 우상향하겠죠.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려주시고 여기 R이라고 해서 리타이어먼트 시점을 찍어주시되 우리나라 최소 정년인 뭐 60세라고 기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대학 진학으로 인한 예상 편익의 현재 가치예요. 그럼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18세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4년처럼 보이지만 18이라는 값을 넣으면 5년 후부터 발생하니까 여기 1 더하기 R의 5승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R-18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주석 10번에 정년이 60세라고 가정하면 18세 시점부터 5년 후부터 42년까지 대졸로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여기는 R-18 요거는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 근데 최근에 이 문제가 지금 출제가 이 2021년 이후에 안 나오는 거는요. 이게 어떤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계산기가 아무리 있다 해도 요 다기간에 걸쳐서 할인하는 거를 답이 딱 떨어지게 주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회계학이 아니다 보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안 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냥 툭 내버리게 되면요. 내는 것 자체가 공포일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니까 그래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가로축은 T 해서 연령이라고 적어주시고 근속연수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크게 그리시고 예상의 그 편익의 현재가치 풀어주시고 대학 진학의 비용인데 자, 이 부분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간접 비용이 요 기회 비용이에요. 고졸자로서 소득을 이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이제 날리고 있는 임금이나 소득을 간접 비용이라고 하고 직접 비용은 등록금이나 교과서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도 1, 2, 3, 4 해서 다기간에 걸쳐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 이쪽에다가 구분 기재해서 자세히 구분해서 써달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 그림과 수식을 말로 이제 풀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결정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구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시는데 선택 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수식에서 이제 그대로 뽑는데 대전제는 뭐냐면 PVB가 PVC보다 클 때 대학 교육을 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학력 간 소득 격차라고 해서 그 요쪽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이쪽에 있는 요 PVB의 분자에 위치한 UT 빼기 H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 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당연히 대학 갈 유인이 큰 거고요. 그리고 수익 회수 기간은 정년까지의 기간이죠. 그래서 그 다기간에 걸쳐서 많이 들어와야 당연히 대학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할인율은 보통 이제 이자율이 가장 대표적인 할인율인데 그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관적 할인율이 클수록 이게 분모가 커지니까 값을 작게 만드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주관적 할인율의 크기가 작을수록, 즉 미래지향적일수록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PVC 해서 등록금이 싸고요. 고졸 소득이 낮을수록 기회비용도 낮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민간 교육비 그 부담 교육비가 작을수록 대학 진학이 증가해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대학 진학률이 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적으로 다시 정리 드리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설해 드린 이게 초안에서 지금 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실제로 그 답안지에 쓰시면 거의 세 바닥 반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25점 배점이니까 그 정도만 달리셔도 돼요. 다만 이 그림은 반 페이지 정도로 크게 그려주시고 축 잘 찍으시고 여기 그림 위에다가 어떤 비용인지 그다음에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면적 안에다가 직접 넣어주시고 그거를 수식으로 정확하게 적으시고 그걸 뽑아가지고 결정 기준 해서 대목차, 중목차, 수목차 이렇게 배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